안녕하십니까, 김국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분노 시리즈 첫 번째, 국민연금 강제 가입시켜놓고 왜 기초연금 못하게 하는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의 계산 시 국민연금 수령액의 최소 50%는 기본 공제하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은 별로 없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가입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불만입니다. 자,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 연금액은 2021년 기준으로 30만 원인데요. 기준 연금액이란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명목상의 최고 한도액입니다. 단독 가구는 30만 원, 부부 1인 수급도 30만 원이고요. 부부 2인 수급은 부부 감액 20%가 반영된 48만 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나 소득 역전 방지 감액으로 30만 원 또는 48만 원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까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을 위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169만 원, 부부 가구는 270만 4천 원인데요. 이는 소득 하위 70%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소득 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소득 인정액이란 단순히 소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즉,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한 후 합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평가액의 대상에는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고요. 다시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에는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이 있고요. 그리고 부채는 별도로 차감해 줍니다. 이번엔 기초연금 중 가장 복잡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공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득을 평가하고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할 때 반영하는 각종 공제 내용들이 상당히 차별적인데요. 주택, 토지 등과 같은 일반 재산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한 후 지역별 기본 재산액을 공제해주고요. 예금, 보험, 주식 등과 같은 금융재산에는 2천만 원을 기본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 월 98만 원과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주고요.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해줍니다. 반면 국민연금에는 아무런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재산 및 소득의 종류에 따라 희비가 어떤 식으로 엇갈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부가구인데요. 참고로 일반 재산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가의 50%를 전제했습니다. 먼저 김씨 부부의 경우인데요. 일반 재산인 주택의 시가는 10억 원, 금융재산인 예적금 등은 1억 원, 근로소득은 월 150만 원, 국민연금은 월 45만 원입니다. 김씨 부부의 공제 전 소득 인정액은 517만 원인 반면 공제 후의 소득 인정액은 219만 원으로 기초연금 4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씨 부부의 경우인데요. 일반 재산인 전세보증금은 4억 5천만 원, 금융재산인 예적금 등은 1억 원, 근로소득은 없지만 국민연금이 월 150만 원입니다. 이 씨 부부의 공제 전 소득 인정액은 333만 원인 반면 공제 후의 소득 인정액은 274만 원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되는데요. 이는 기본 공제가 전혀 없는 국민연금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김씨 부부는 공제 전 소득이 517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제 후 소득이 219만 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4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시부부는 공제 전 소득이 333만 원에 불과하지만 공제 후 소득이 274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재산 및 소득의 종류에 따른 희비를 요약해 봤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대로 일반 재산과 근로소득은 유리한 반면 금융재산과 국민연금 소득은 상당히 불리한 구조였죠. 일반 재산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이어 지역별 기본 재산액을 공제해 줍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월 98만 원과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주는 반면 금융재산은 2천만 원만을 기본 공제해 주고 국민연금에는 아무런 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는 봉인셈인데요. 첫째,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이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둘째, 국민연금을 반납, 추납, 이미 가입 등을 통해 증액하라고 홍보해 놓고서 뒤늦게 뒤통수를 치는 격입니다. 셋째, 국민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의 30%만이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넷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하는 것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아닐까요?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100% 반영하는 것, 국민연금 가입자에겐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국민연금은 전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첫째,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점. 둘째, 설사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다는 점. 셋째, 국민연금 수령액의 30%는 건보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 넷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이 거세진과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저해야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결국 전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에 역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제도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임의가입, 계속가입, 반납, 추납, 연기연금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나 반납, 추납 등을 할 때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설사 기초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민연금 수령액은 최소 50%는 기본 공제해야 하고요.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악법은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초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유형별, 성별, 연령별, 소득 수준별 현황입니다. 먼저 가입자 유형인데요. 전체 가입자는 2211만 명, 그중 사업장 가입자는 1432만 명, 지역 가입자는 690만 명, 임의 가입자는 36만 명, 임의 계속 가입자는 53만 명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은 1210만 명으로 55%, 여성은 1001만 명으로 45%고요. 연령별로는 40세 미만이 908만 명으로 41%, 40세 이상이 1303만 명으로 59%입니다. 소득 수준별로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수준인 250만 원 미만은 1094만 명으로 58%, 250만 명 이상은 806만 명으로 42%입니다. 2021년 1월 초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유형별, 성별, 연령별, 그리고 가입기간별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 현황입니다. 먼저 수급자 유형인데요.
전체 수급자는 531만 명, 그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441만 명,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 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83만 명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은 298만 명으로 56%, 여성은 233만 명으로 44%고요. 연령별로는 70세 미만이 300만 명으로 57%, 70세 이상이 231만 명으로 43%입니다.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은 가입기간 20년 미만은 40만 원, 20년 이상은 93만 원이고요. 전체 평균 수령액은 5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분노 시리즈 첫 번째, 국민연금 강제 가입시켜놓고 왜 기초연금 못하게 하는가? 국민연금 수령액의 최소 50%는 기본 공제하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